오늘 할 일과 내일 할 일에 대한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. 이제는 이 오른쪽에 있는 캘린더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캘린더 오늘 할 일, 내일 할 일은 지금 이 화살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DB인 주요 일정 DB에서 같은 정보가 오고 있죠. 자,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서 이 캘린더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방법은 동일합니다. 아래쪽에 빈 블럭에 대고 슬래시 버튼을 누른 다음에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보기를 클릭합니다. 자, 그러면 우리 계속 했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목록이 나오고요. 이 중에서 일상생활을 클릭을 합니다. 자,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상생활 DB 내용이 모두 왔죠. 여기에서 자, X 버튼을 잠깐 누르시고요.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모양은 캘린더 모양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베이스에 마우스 가져다 대면 생기는 이 점 3개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레이아웃을 지금은 표로 되어 있는데 클릭해서 캘린더 모양으로 바꿔줍니다. 캘린더. 자, 이렇게 되면 X 버튼 누르면 이렇게 일상생활에 4월 캘린더가 추가가 됐죠. 자, 여기 제목 보기는 제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. 레이아웃에서 데이터베이스 제목 표시 꺼줄게요. 자, 그러면 이렇게 캘린더 보기가 됐는데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오늘 할 일, 내일 할 일이 왼쪽에 있고 캘린더가 오른쪽에 있는 모양을 저는 만들고 싶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 기존에 노션에서 했었던 거라면 이 6개 버튼을 가지고 쭉 끌어다가 이 내일 할 일 옆쪽으로 쭉 가다 보면 뭔가 세로선이 생겨야 될 것 같은데 생기지를 않죠. 자, 이 부분이 많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. 일단은 이 단을 나누는 것은 기본적인 이 텍스트 블록의 옆으로 갔을 때 단이 나뉘어집니다. 그런데 데이터베이스 이 점 6개도 데이터베이스이고 내일 할 일의 이 점 6개도 사실은 토글이긴 하지만 데이터베이스이고 이 오늘 할 일도 데이터베이스이죠. 데이터베이스 옆으로는 단이 나뉘어지지 않습니다. 자,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보면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단을 나눌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빈 블럭이 있죠. 제가 여기에 좀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빈 블럭이라고 텍스트를 한번 쳐보겠습니다. 이 빈 블럭이라는 이 부분에 점 6개를 가지고 가서 이 토글의 옆으로 가는 겁니다. 자, 이 개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. 자, 지금 여기 보면 점 6개 버튼, 점 6개 버튼 이렇게 있습니다. 위에 점 6개 버튼은 토글이죠. 그쵸? 그리고 아래 점 6개는 여기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점 6개입니다. 자,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? 자, 그리고 이 캘린더 옆에 점 6개도 데이터베이스의 점 6개죠. 이 점 6개를 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옆으로 가든지 토글 옆으로 가게 되면 단이 구분이 되지가 않습니다. 자, 데이터베이스로는 단이 나뉘어지지 않아요. 자,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일반 블럭, 토글이든 텍스트든 뭐 이런 할 일이든 우리 앞에서 자기소개 페이지에서 넣었었던 그런 일반 블럭을 두고 이 점 6개 버튼을 눌러서 제가 지금 여기에는 좀 구분을 할 수 있게끔 빈 블럭이라고 해놓았지만 그냥 아무것도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. 투명한 모양이 되겠죠. 그런데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저는 빈 블럭이라고 쳐볼게요. 자, 이 빈 블럭을 가지고 점 6개를 눌러서 이렇게 뭐 내일 할 일 부분이든 오늘 할 일 토글 옆으로 가져다가 줍니다. 자, 그러면 아까는 세로선이 안 생겼는데 이제는 세로선이 보이죠? 자, 여기 세로선이 보였을 때 오늘 할 일 옆에 세로선이 보였을 때 마우스를 이렇게 놔주면 단이 나뉘어집니다. 그렇죠? 자, 그러면 실제로는 지금 단이 이렇게 가로선
이렇게 세로선, 이렇게 나뉘어진 거예요. 그런 다음에 이 캘린더의 점 6개 버튼을 클릭해서 빈 블럭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줍니다.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가로선이 이렇게 길게 되는 데에 비해서 이렇게 빈 블럭 아래쪽으로 놓으니까 이렇게 단 나뉘어진 만큼만 선이 그어지죠. 자, 여기에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놓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렇게 오늘 할 일 옆에 빈 블럭 아래쪽에 캘린더가 들어갔죠. 자, 이 상태에서 빈 블럭 점 6개 버튼 눌러서 삭제를 해줍니다. 이미 단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베이스로는 단이 나뉘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나뉘어진 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캘린더가 잘 살아있죠. 자, 그러면 이제 내일 할 일이 지금 이렇게 가로로 쫙 펼쳐져 있는데 이 부분도 점 6개 버튼 클릭해서 이렇게 쭉 올리다 보면 이 노란색 오늘 할 일 밑으로 이렇게 붙게 됩니다. 자, 그러면 여기까지 됐죠. 자, 그런데 이렇게 모양을 놓고 보니까 캘린더가 너무 좁게 보여요. 그래서 이 단을 왼쪽으로 좀 줄이자니 이 할 일 목록이 너무 좁게 보입니다. 자, 이런 경우에는 자, 마우스 오른쪽으로 가져가 보면 이 점점점 버튼이 있는데요. 이 점점점 버튼을 눌러서 전체 너비를 기능을 켜줍니다. 자, 그러면 이 전체 모니터의 이 페이지 자체가 넓어지죠. 자, 전체 너비를 끄면 이렇게 좁아지고 전체 너비를 키면 페이지 자체가 넓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가독성이 좋게 그리고 넓게 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할 일과 내일 할 일이 이렇게 각각 표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. 이제 일정이 생기게 되면 예를 들면 오늘 할 일에 새로 만들기에 보면은 스터디 준비 이렇게 제가 적어 보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할 일이 스터디 준비였는데 미처 오늘 하지 못했어요. 오늘 하지 못했다고 하면 이렇게 캘린더에서 스터디 준비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져다 둡니다. 자, 가져다 주면 어떻게 됐죠? 내일 할 일로 스터디 준비가 활동이 옮겨졌죠. 자, 그래서 캘린더 자체에서 이렇게 일정을 조정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이 내일 할 일 표에서 이 점점점, 이 행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생기는 이 점점점, 점 6개 버튼을 클릭해서 이렇게 오늘 할 일 쪽으로 이동을 시키면 이렇게 표 밑에 파란색 선이 생길 때까지 이동을 시켜 놓으면 또 이렇게 캘린더 자체에서 이렇게 일정이 이동이 됩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캘린더를 추가를 한 다음에 빈 블록을 이용해서 단을 나누고 이러한 모양이 될 수 있게끔 화면을 구성을 해보겠습니다.